씨 오늘 관련돼서 선고가 나옵니다. 결국은 혐의만 18가지고요. 구형은 25년형이었는데 선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검찰구형 25년형 하자마자 최순실 씨가 뭐 옥살한 이야기냐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었죠. 근데 지금 혐의만 18가지고 보니까 숫자로 보는 최순실 재판에서 네. 네, 구속 기소 지금 450일 됐고요. 그다음에 150여 차례 재판이 이루어졌고 네. 증인이 102명이었습니다. 증인이 102명이죠. 네, 증인이 102명. 예, 정말로 이제 대형 스케일의 그런 재판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형량이 과연 얼마나 선고받을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죠. 근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실 증례자지만 최순실 씨는 이제 그 법리에 따르면 수뢰자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훨씬 더 중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좀 분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그 법상 이게 지금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의 형에 처하게 되고요. 이제 게다가 5억 이상이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편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경합범이라서 여러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형량을 보면은 1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45년까지도 유기징역에서는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검찰구형 25년형이지만 아무래도 좀 죄질로 봐서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 최순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역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좀 그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런 좀 어느 정도 측면도 나온다고 예측하세요? 제가 볼 때도 거의 20년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을 좀. 선고를 20년, 25년은 검찰의 구형이었는데 선고는 20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김재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요. 뭐 결과는 오후에 나올 테니까요. 그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선고가 2심 때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제 뇌물액이 36억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판결 결과가 결국은 최순실 씨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가장 주목이 되는데 당시에 지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또 최순실 씨 담담하게 선고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저는 김 지배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재판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진 재판부하고 네. 지금 오늘 선고를 앞둔 최순실 1심 재판은 완전히 다른 재판부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는 각각 독립적이어서 아까 이전에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그 어떤 36억 원이라고 하는 수뢰 사실에 대한 판시 네. 이것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죠.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뭐 1심, 2심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판단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있고 어떻게 일률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각 재판부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법리나 이렇게 쟁점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각각 너무나 판단이 달라지면은 그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그다음에 또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제 일단은 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공범들이 지금 전부 다 중죄를 선고받았죠. 장시호 씨라든지 아니면 차은택 씨 전부 다 유죄로 그렇게 판단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에서 했던 그 판단, 그러니까 뇌물 액수가 36억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럼 최순실 씨한테 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뢰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그리고 뇌물 액수 35억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되게 신기한 것이 김규식 교수님 북한에 대해서 예측하면은 가끔씩 틀리실, 저도 재판에 대해서 예측하면 가끔씩 틀리고요. 아니 뭐 어떻게 저희가 신이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맞추기는 한 번 틀렸어요. 그렇고요.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판결 결과가 결국은 최순실 씨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가장 주목이 되는데 당시에 지금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최순실 씨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뇌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요. 또 최순실 씨 담담하게 선고길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 저는 김 지배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재판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진 재판부하고 네. 지금 오늘 선고를 앞둔 최순실 1심 재판은 완전히 다른 재판부잖아요. 그러면 재판부는 각각 독립적이어서 그래서 검찰구형 25년형이지만 아무래도 좀 죄질로 봐서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 최순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역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좀 그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그런 좀 어느 정도 측면도 나온다고 예측하세요? 제가 볼 때도 거의 20년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을 좀. 선고를 20년, 25년은 검찰의 구형이었는데 선고는 20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김재혜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봤는데요. 뭐 결과는 오후에 나올 테니까요. 그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선고가 2심 때 집행유예로 나오면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이제 뇌물액이 36억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있죠. 근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실 증매자지만 최순실 씨는 이제 그 법리에 따르면 수뢰자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훨씬 더 중한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좀 분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그 법상 이게 지금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것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의 형에 처하게 되고요. 이제 게다가 5억 이상이면은 대법원 양형 기준편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이렇게 처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실 경합범이라서 여러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형량을 보면은 10년 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45년까지도 유기징역에서는 선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순실 씨 오늘 관련돼서 선고가 나옵니다. 결국은 혐의만 18가지고요. 구형은 25년형이었는데 선고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검찰구형 25년형 하자마자 최순실 씨가 뭐 옥살한 이야기냐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었죠. 근데 지금 혐의만 18가지고 보니까 숫자로 보는 최순실 재판에서 네. 네, 구속 기소 지금 450일 됐고요. 그다음에 150여 차례 재판이 이루어졌고 네. 증인이 102명이었습니다. 증인이 102명이요. 네, 증인이 102명. 예, 정말로 이제 대형 스케일의 그런 재판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형량이 과연 얼마나 선고받을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아까 이전에 나왔던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그 어떤 36억 원이라고 하는 수뢰 사실에 대한 판시 네. 이것을 꼭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는 없는 거죠. 예,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뭐 1심, 2심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 판단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이 국정농단 사건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있고 어떻게 일률적인 해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각 재판부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열어서 법리나 이렇게 쟁점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각각 너무나 판단이 달라지면은 그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